네, 반갑습니다.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민호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앞으로 미루는 일은 없어집니다. 그렇기 위해서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왜 계획을 세우고 미루게 되는가? 둘째, 어떻게 미루지 않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것인가입니다. 첫 번째부터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미루게 될까요?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그 일을 시작하는데 뇌가 저항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 저항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계획한 그거를 지금부터 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부담이 되고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로 밀어버리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오늘 하루 7시간 공부하기로 계획을 했어요. 근데 앉는 순간부터 내가 7시간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뇌의 저항감이 느껴지면서 그냥 밀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예로 책 1시간 읽기, 운동 1시간 하기, 이런 계획을 잡고도 미루게 되는 이유도 사실 다 똑같습니다. 뇌의 저항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내가 그 계획을 수행하기에 내가 버겁고 벅차기 때문에 내일로 밀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결 방법은 사실 간단합니다. 내 계획의 양을 낮춰주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7시간 공부하기로 계획했다면 3시간 30분으로 공부를 줄여서 해보세요. 1시간 독서하지 마시고 30분만 딱 독서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의 계획의 양을 낮추면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느끼니까 뇌가 저항감을 느끼지 않아서 미루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원래 세운 계획의 양보다 50%를 낮췄는데도 또 미루게 된다면 그 계획은 애초에 내가 해봤자 나에게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 계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간은 어떤 계획을 수행했을 때 그게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와야 그걸 꾸준히 수행하게 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도 로또가 당첨되면 새벽 기차 타고 돈 받으러 가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계획의 양을 많이 낮췄는데도 안 하게 된다면 그걸 진짜 내가 왜 해야 하는 것인가부터 한번 점검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게 별로 필요 없는 계획이라면 바로바로 버려버리세요. 여러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진짜 중요한 계획만 남기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다른 예로 내가 계획의 양을 낮췄는데도 또 미루게 된다면 계획의 양을 다시 한 번 더 낮춰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미루지 않는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요? 먼저 그 계획을 언제 시작할 건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서 할 건지, 무엇을 할 건지, 언제까지 할 건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짜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독서 1시간 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건 계획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계획은 저녁 퇴근 후 7시 30분부터 스터디 카페에 가서 8시 30분까지 독서하기, 이게 진짜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명확하지 않으면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가 포함된 명확한 계획이 짜여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투두리스트로 만들어서 내가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놓으세요. 그리고 그 계획을 완수했다면 X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 계획을 붙여놓고 계속 보게 되니까 내가 오늘 뭘 해야 되는지 계속 인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각화도 되니까 수행하게 될 확률도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나에게 리마인드를 해주면서 이걸 오늘 완수해야 된다고 계속 말해주고 있으니까요. 자,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절대 미루지 않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가 명확하게 짜여져야 되고 투두리스트로 만들어 계속 시각화하고 리마인드 해야 한다 였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계획을 세웠는데 그걸 수행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잘 안 지켜져요. 그럴 땐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쪼개기, 분해하기, 줄이기, 버리기입니다. 자, 이 쪼개기, 분해하기, 줄이기, 버리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1시간 독서 계획을 세웠는데 지키기 힘드신가요? 그러면 오전에 30분, 저녁에 30분 읽기로 쪼개서 수행해보세요. 쪼개서 수행하면 쉬워집니다. 자, 예를 들어 어떤 과제를 해야 되는데 어렵다면 그 과제를 3단계로 분해해보세요. 자료 찾기, 글쓰기, 최종 검토하기,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하루에 하나씩 수행해보세요. 그럼 우리 뇌는 과제라는 큰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각각 분해된 요소로 인식하기 때문에 행동하는데 부담이 적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내가 세운 계획이 지키기가 힘들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의 양을 반으로 줄여버리세요. 3시간 하기로 했던 거 1시간 반으로 줄여버리세요. 그러면 또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쪼개기, 분해하기, 줄이기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하게 된다면 그 계획은 그냥 버리시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필요 없는 계획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여러분에게 딱 맞는 초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제가 정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월화수목금토 일주일 계획을 세워보세요. 예를 들어 내가 운동을 주 5일 하기로 했는데 3일밖에 못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건 주 5일 운동이지만 실제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의 양은 주 3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주 3일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욕심내서 주 5일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또 안 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학습된 무기력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계획의 양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주 3일 한 달 정도 하다가 이제 적응되면 주 4일로 늘려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많은 계획
계획을 수행하냐가 아니라 내가 세운 작은 계획들을 얼마나 꾸준히 성취해 나가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냥 2, 3주 빡세게 운동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개월 꾸준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내가 진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인지 빨리 캐치하고 조금씩 실천해서 점진적으로 양을 늘려나가는 거죠. 근데 메타인지가 아니라 욕심을 부리게 되면 괜히 큰 계획을 세웠다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되고 자괴감만 가득하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계획을 세울 때는 이 메타인지를 먼저 활용해서 쉽고 작게 시작해서 점차 늘려나가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절대 욕심 부리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양부터 먼저 하면서 점차 늘려나가는 방식을 선택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매일 실천하는 3가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오늘 세운 계획을 모두 완수했다면 자신에게 반드시 보상을 주세요. 보상.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걸로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 보기, 드라마 보기 이런 게 될 수도 있겠죠. 반대로 내가 하지 못했다면 보상을 주지 마세요.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계획을 다 끝마쳤을 경우 저에게 운동이라는 보상을 줍니다. 제가 운동하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오늘 계획을 못 끝냈다면 운동 못 가는 처벌을 줍니다. 이렇게 되면 내가 운동을 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계획에 집중하게 됩니다. 못하면 못 가게 되니까요. 이렇게 보상, 처벌 시스템을 만들면 보상을 얻기 위해서라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실행력이 올라갑니다. 자, 둘째로 나에게 어떤 동기부여 자극이 있어야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가 행동함으로써 자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자극이 와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고 자극을 만드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기분과 마음이 준비되면 시작하겠다가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시작함으로써 그 기분과 마음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뛰기 시작하는 순간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하죠. 심장이 빨리 뛰어서 뛰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기 싫은 공부도 일단 시작하면 내 시각적 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뇌도 자연스레 집중 모드, 공부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기 싫어도 일단 시작해보세요. 내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순간 우리의 신체와 정신과 뇌는 거기에 맞게 자연스럽게 세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더라도 딱 10분만 집중해서 해보세요. 저는 뭔가 하기 싫을 때 딱 10분만 집중하기로 해서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1시간이 훌쩍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10분의 법칙을 활용해보세요. 하기 싫어도 딱 10분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레 한두 시간 쭉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실행력을 높이려면 전부가 아니면 쓸모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오늘 8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2시간 공부했더니 너무 힘들어요. 8시간 공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어차피 100% 계획을 지키지 못할 거면 그 순간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쓸모가 없다는 생각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소 5시간이라도 완수해보는 겁니다. 내가 100% 다 못할 거라면 어차피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남은 30-40%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겁니다. 또 다른 예로 내가 운동 1시간 하기로 했는데 1시간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안 가는 게 아니라 20분이라도 채우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100% 전부가 아니면 쓸모가 없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씩이라도 완수하는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실행력을 높여준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완벽주의가 아닌 완성주의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핵심 내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미루게 되는 원인은 내 계획의 양이 커서 뇌가 저항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루지 않으려면 내 계획의 양을 낮춰야 된다. 그리고 내 계획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명확히 짜고 투두리스트를 작성하여 시각화 및 리마인드를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도 행동이 어렵다면 내 계획을 쪼개거나 분해하거나 줄이거나 버리는 방법을 사용하자. 마지막으로 내 실행력을 더 높이기 위해선 첫째, 내 계획이 지켜졌을 때 보상체계, 처벌체계를 만들어준다. 둘째, 기분 내킬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일단 10분만 시작해봄으로써 기분을 만들어 나간다. 셋째, 전부가 아니면 쓸모없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 듣고 몇 분 지나면 바로 까먹어버리게 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오늘 핵심 내용을 여러분의 인생에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써놨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을 앞으로 절대 미루고 싶지 않다면 1분만 투자해서 실제로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시간 꼭 가져보세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여러분이 가진 목표가 있지만 옆에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목표 성취 컨설팅 신청하세요. 옆에 문제들을 한 번에 전부 해결해서 여러분이 가진 목표 3배 더 빠르게 이뤄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자, 지금까지 목표 성취 컨설턴트 박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